그리고 솔직히 제가 이런 기라성 일본 말입니다. 대단하신 분들의 자리를 처음 와봤는데 정말 말로만 듣던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들을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앞으로 끝나는 시간까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신 이유가 개딸 전체주의 때문이었군요. 좀 세 보입니다. 네, 우리 장관님께서 아까 소설을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해서 정말 거짓말 같은 현실 때문에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전에 한번 누군가에게 추미애 대표님께서 소설 쓰시네 하시는 말씀 들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때부터 구상하신 거 아닌지. 제가 이 책을 우선 원고를 완성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식구들 보고 엄마가 소설을 썼는데 한번 읽어볼래? 이러니까 읽기도 전에 엄마 소설 쓰시네 라고 했는데 대단하십니다. 근데 지금 저도 사실은 제가 거의 제1 독자 아닌가 싶은데 며칠 전에 뜬금없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내가 이번에 책을 냈는데 출판 기념회를 한다. 거기 좀 와라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내심 정말 죄송한 편이지만 총선 앞두고 정치인들이 내는 고렇고 고만한 그런 것이겠거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장편 소설을 쓰셨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데뷔 31년 차 시인인데 소설은 감히 엄두를 못 내거든요. 이게 정말 아무나 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말 이거 쓰셨다고 해가지고 참 보통 내기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그래서 이제 그럼 호칭을 장관님, 대표님만 그러는데 이제 작가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빛나게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 대표 시인께서 저에게 작가라고 불러준다고 하니까 제가 빛나 보이네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며칠 전에 사실 조국 전 장관을 만났는데 명함을 받았더니 작가 조국이고 그 전에 또 유시민 전 장관을 만났더니 작가 유시민이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장관이 작가가 되는 무슨 장치 같아요. 그러니까 백수가 되면 다 작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찬 작가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은 작가가 못 되는 게 오버스펙이에요. 장관까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책을 보내주잖아요. 제가 아마 우리 남 위원장님보다 더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제가 받자마자 카페에 가가지고 정말로 몰두해서 읽었습니다. 근데 푹 빠져 읽어봤는데 정말 이 괴기 높고 괴랄한 시대답게 목차만 봐도 정말 아주 후덜덜해요. 딱 보면 검왕무치, 이건 군왕무치 같은 걸 풍자하신 거죠. 꽁꽁 숨긴 악의 씨앗, 검찰과 한 배를 탄다는 것, 누구나 맞서면 처참히 짓밟는다. 바로 이게 독재 국가입니다. 법정 폭로 후 사라진 검사. 이게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제목이. 저는 정말 잘 읽었지만 그러면 이것은 픽션입니까? 논픽션입니까? 중요한 대답. 편한 대로 생각하세요. 아니 이거 읽어서 불편하시면 그래 소설이야. 만약에 여기 용근석이 주인공인데요. 장하리에 맞서는 주인공인데 그 용근석이 자기 자신이라고 인정하기 싫으면 그래 소설이야 그러시면 돼요. 쉽네요. 이렇게 대답이 쉬면 안 돼요. 이거 요즘은 이제 이걸 팩션이라는 말이 나왔더라고요. 팩션. 팩션. 팩트에 기반한
픽션, 음. 팩션 좋네요. 근데 어떨 때 네. 보면 진짜 같고 어떨 때 보면 가짜 같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네네.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이럴 때가 있고 네. 맞아 이건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고 네. 그렇더라고요. 이거 정말로 네. 상당히 제가 이 신빙 작가 칭찬하고 싶은 게 장르를 참 지혜롭게 선택했다. 네? 네. 정말로 잘 도망갈 수 있게 일단 구조를 만들어낸 다음에 정말 교묘하게 또 치밀하게 네. 잘 썼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0년 시인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오늘 이 출판 기념회 사회를 해도 되겠구나 안심이 됐습니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기인데 그것을 잘 빠져나갈 수 있게 등장인물들의 그 인물, 이름, 장명이 다 뭐 현실에는 없는 분들이세요. 하지만 다 현실에 있는 듯합니다. 이것이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이런 느낌을 막 혼자서 상상이 되면서 읽어지는 그런 진짜 묘한 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장아리는 소설입니다. 맞죠, 장아리? 예, 소설을 또 사회의 거울이다 뭐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마 그 소설 소개든 약간 긴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읽으시는 분들께서. 그리고 아마 중간쯤 이러시면 되게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 스트레스 막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저 자신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울처럼 투영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비춰서 또 그 폐부를 찌르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허점이었구나, 약한 지점이었구나 이런 성찰이 되기도 하면서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또 만들 책무가 있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의 강한 애정과 책무감 그러면서 또한 그 희망, 비전 이런 게 생기실 것 같아요. 그 내면에서 제가 그것이 좀 이렇게 끄집어 올려지도록 여러 이 장치들, 암시를 좀 심어놨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입니다. 예예예. 네. 책 결말 부분을 잠시 저희가 소개하고 나서 이 소품들이 다 무엇인지 하나하나 우리 작가님께 여쭤볼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엄혹하고 이제 어두운 그 터널을 지나오시면서 마지막에는 점화라고 그런 말씀으로 결말을 맺어주셨어요. 네. 그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도 옆자리에 누가 앉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팔자가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내 위에 누가 있느냐, 내 아래를 누가 받쳐주고 있느냐. 그래서 이 점화라는 것도 저는 저 혼자서 그냥 갇혀 있으면 만약에 제가 이 상자처럼 이 안에 그냥 있으면 이 상자 속은 어두컴컴하겠죠. 근데 이 상자 바깥은 다 나름의 색깔이 있고 에너지가 다 있어요. 근데 저 혼자서 이 컴컴한 상자 속에 갇힌 채로 부여잡고 있으면 저도 끝이 없을 것이고 또 세상을 보지 못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밖으로 진실을 통해서 우리는 다 탈출해야 돼요. 상자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희망 속으로. 그래서 그 상자 밖에서 이 왜곡된 허구, 거짓으로 야바이치는 이 세상에 여러분이 갇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을 제가
꺼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저의 그 제목이 점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로 불을 붙이겠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희망을 품고 꿈을 꾸고 그것을 실현시키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여기 저희 무대 위에 그 이 상자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건 뭐 제가 이 상자 속을 저희들이 열기 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낸 이후에는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자 속에 있던 것을 지금 4가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소품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 뭘로 보이세요? 국화꽃으로 보이시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책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 우리 추 작가님께 여쭤볼게요. 국화가 여기도 있는데요. 제가 하도 그 29표 받고 자랑을 석패를 했다고 자랑을 해가지고 커피 쏟았다 그러고 해서 그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걸 좀 인용을 해서 시인님 죄송합니다. 네. 29표 받기 위해 밤마다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어제 그렇게 페이스북 올렸더니 많이들 보셨는데 저의 그 책에도 제일 처음에 국화가 노란 국화가 등장을 하는데요. 김홍영 검사라고 젊은 검사가 있었어요. 이 부장 검사의 폭언과 폭력, 조롱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주기를 앞두고 제가 그 검사처럼 이 검찰 그 조직이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청년의 기상을 꺾어버리고 꿈을 날개도 펴지 못한 채로 죽게 만들었는지 하도 기가 차서 그 검사의 방을 가봤습니다. 근무했던. 그랬더니 마침 그 9월인데요. 가을 햇살이 비치면서 근무했던 그 책상 위에 사진 위로 햇살이 비치고 노란 국화꽃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한 것처럼 어머니는 아버지는 빌고 또 빌고 그렇게 정성껏 키웠겠죠. 본인 역시 그 꿈을 고이고이 키웠겠죠. 그런데 사진 속에 그 비친 그 검사는 고인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싱그럽고 그랬어요. 막 운동을 하고 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동료들과 팔걸이하고 사진을 팍 찍어놨는데 너무 가슴이 보는 사람인 제가 가슴이 미어지는데 저와 동갑내기이신 어머님이 울음을 참고 계셔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 두 분이 아들을 잃고 난 뒤에 일상이 다 무너지고 하는 일이 지나간 그 앨범을 뒤적거리는 것 뿐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홍경이가 고등학교 때 학급 반장이었는데 수학여행 가기로 된 날 한 친구가 여행비가 없다고 못 간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돼지 저금통에 돈을 다 털어서 세뱃돈 모은 겁니다. 꼬깃꼬깃한 그 돈을 다 들고 와서 선생님 이 돈 가지고 아무개를 여행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 이거 제가 낸 거라고 절대 얘기하시면 그 친구가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부탁을 받아들여서 학교에서 보내주는 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여행을 같이 데리고 갔다라고 해요. 저는 2번 울었습니다. 이렇게 정의롭고 배려심 강한 친구가 검사로 성장했으면 얼마나 잘했을까.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검사 하나의 희망을 키워내지 못하는 이 조직을 제가 떠나서 이제 혁파해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국화꽃은 저의 결심, 또 김홍영 부모님의 한 송이 국화꽃을 피워내기 위한 그런 지나간 세월을 상징하고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김홍영 검사 그 집에 가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하시고 눈물 말씀하시니까 또 얼마 전에 그 이태원 참사 1주년 기념 그 집회에서 유족 껴안고 눈물 흘리신 장면 제가 봤거든요. 그 이제 아주 공감이거든요. 어떤 자들은 159명을 죽였는데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데 그들의 어떤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는 장면 제가 상당히 그 감동받았어요. 저도 사실 그 무렵에 보신 분들이 꽤 계시다고 하는데 김어준 겸공에서 추모시를 한번 읽다가 눈물이 나는 바람에 다 읽지 못했던 이제 그런 봤어요.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들은 이상하게 때를 짓는 거 좋아해요. 성록파, 미래파 막 나오는데 우리는 눈물 도민입니다. 우리 눈물파. 공감파. 네, 여기 다 눈물 파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여기 지금 이게 저는 알아요. 이게 지금 이게 무지개라고 꺼내놓으신 거죠? 강철 무지개. 네네네. 예. 이 강철 무지개가 보니까 자주 나와요. 네. 저는 페이스북 패친이다 보니까 그 절정이라는 시죠. 이육사 선생의 절정이라는 시. 거기 보면 이제 어떤 구절이 있냐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는 글귀를 이제 자주 인용하시는데 이 소설에도 나오고요. 이것과 관련된 어떤 뭐 소개해 주실 만한 말씀이 있나요? 제가 검찰총장의 비위를 감찰을 해온 결과물을 보고 이건 징계 청구를 해야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징계 청구를 했어요. 다 본부장 비리와 관련돼 있죠.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본부장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이 안 돼요. 수사를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이건 징계를 해야 되겠다. 징계 청구를 했으면 기자들이 징계 청구 받은 검찰총장한테 쫓아가서 법무부 장관이 지금 감찰 결과 이렇게 비리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럼 왜 수사 안 하나요? 이렇게 추궁을 하고 물어야 되잖아요. 기자의 질문은 직업이잖아요. 거기다가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말을 버벅거린다든지 뺀질거린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하면은 그거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거꾸로 저를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거예요. 무슨 세상 이런 세상이 다 있는 겁니까? 그래서 카메라를 피하고 이제 제가 마치 도피자 신세가 돼서 밥을 먹으러 나가도 현관문을 가로막고 쫓아오고 밥을 먹고 들어가도 그러고 징계 청구하고 낙담한 추미애 뭐 고립무원 추미애 당정청에서 나가라고 하는 추미애 뭐 이렇게 계속 저의 얼굴을 사진 찍으려고 그래서 제가 그 카메라를 피해서 지금 한 과천 청사 산책로를 한 1시간쯤 걷다 가면 추우니까 아직 기자들도 없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산책을 이렇게 1시간 하고 있는데 너무 슬프잖아요. 갈 데 없이 도망자처럼. 그래서 이육사의 절정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라 잃고 저 만주 벌판 끝에까지 갔더니 매서운 추위에 쫓겨서 이 북방의 땅끝까지 왔다. 그런데 하늘도 달리다 지쳐 끝난 고원 그 칼날 위에 칼날 위에 서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이럴 바에야 내 마음을 고쳐먹겠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렇게 이육사의 절정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그러고 이제 들어갔더니 정말 아직도 여전히 카메라 기자들은 있는데 좀 뻗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행하는 그 여비서 보고 그 친구를 먼저 들여다보내서 걔랑 같이 가면은 걔 얼굴도 알려져 있으니까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따로따로 들어가자. 네가 먼저 들어가 봐. 네가 들어갔는데 어그로를 끌고 눈치를 못 채면 내가 좀 이따 들어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가 무사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들어갔더니
아무도 제가 장관인 줄 모르고서 그날은 카메라를 피했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12월 16일이 징계 의결이 이루어지는 날이면 12월 15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 의결을 받아내고도 징계 청구한 장관은 카메라를 피해서 다녀야 되는 이 말이 안 되는 기가 찬 세상인 거지요. 이게 다시 또 상기하니까 열불 뻗친다. 잠깐 이분 아주 말씀 잘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네. 264의 네, 264가 네, 필명인 거 아시잖아요. 네, 그 수인 번호 아닙니까? 음. 자기 번호를 자기 그 각인하려고 네, 네. 필명을 맞아요. 264를 맞아요. 해놨잖아요. 네. 그날이 며칠이라고요? 12월 15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추 1, 2, 1로 해야 되나? 아무튼 그걸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지금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참 겨울이 혹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희망의 무지개가 강철 무지개였다는 거죠. 아, 참 여러분도 함께 이 마음이 굉장히 그때로 돌아가면 분노하는 마음이 더 커지실 텐데 그 아까 책을 받으실 때 로즈마리 책갈피 혹시 받으셨어요? 네. 여기 소품에도 로즈마리가 있거든요. 이 우리 딱딱해진 가슴을 녹일 수 있을지 장관님, 아니 작가님. 네. 로즈마리는 무엇인가요? 로즈마리 뭐 같아요? 알아맞혀 보세요. 우리 추미애 대표님을 상징하는 꽃? 예전에 추미애 대표님의 깃발? 그 책에도 로즈마리가 등장했었다고. 네. 제가 이해찬 대표님께서 누구를 법무부 장관 시킬까 안 보이더라라고 고민을 하셨다 그러셨는데 정말 제가 가기로 했을 때 저의 식구들 부모님 다 어머님이 말리셨거든요. 거기는 난장판이야, 아수라판이야. 너 가면 다칠 거야. 그렇게 걱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치는 게 사람만 다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로즈마리처럼 허브식물은 척박한 데서 잘 자라거든요. 추위도 잘 견디고 뭐 물 며칠 안 줬다고 죽고 하지는 않는데 눈길을 소홀히 하니까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돌본 사이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마침 가지를 꺾어가지고 제가 향기가 좋으니까 이제 부엌에다가 창틀에다가 물꽂이를 해놨는데 이제 그 물꽂이 한 친구가 뿌리가 내렸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흙 화분에 이제 옮겨 심었더니 이제 다시 막 자라서 이제 제가 실직을 하고 난 뒤 위안을 막 받았죠. 미안하다, 로즈마리야, 네가 다시 살아났구나. 제가 그걸 이제 추미애 깃발 서문에 썼더니 우리 지지자분들이 읽어보시고 이제 저에게 로즈마리 큰 화분을 갖다 주셨어요. 그거 읽어보고 갖고 오라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아니고요. 네. 이 로즈마리는 네. 섹스피어가 기억, 당신을 향한 기도, 네. 사랑이라고도 하고 꽃말은 사실 불타는 마음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네요. 네. 이 다 좋으네요. 기억, 사랑, 기도, 불타는 마음 다 좋으네요. 이 추미애 장관을 네. 생각하는 그런 꽃인 것 같기도 네. 하고 질긴 생명력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기도 한데요. 뒤끝이 있다는 뜻이죠. 최근에 꽃과 관련된 책을 내서 화제가 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꽃은 우제다 책을 펴내신 또 작가분을 모시겠습니다.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님 모셨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잠깐만 지나갈게요. 인사는
오늘 소품 중에 꽃이 예, 두 가지나 됐잖아요. 근데 또 이 꽃을 소재로 한 책을 내신 또 작가님을 작가라고 하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이신가요? 예, 이성윤 검사님 오셨는데 꽃은 무죄다 그 책을 내셨죠? 예. 특별한 작가의 반대로. 근데 작가는 직업이 사라질 때 붙는 거라 좀 조심스럽습니다. 아직은 직업이 계시잖아요. 작가의 다른 말이 백수래요. 장관 다음에. 궁금한 게 평소에도 원래 이렇게 꽃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는지. 제가 술은 안 하시고 기도는 많이 하시고 등산도 많이 하시는 것까지는 압니다. 근데 꽃을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잘 모르거든요. 그 전에 제가 여기 장관님께서 이렇게 저를 초대장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장관님께서는 제가 법무부에 2019년 12월 5일날 장관님 후보자로 지명이 되시고 12월 30일날 인사청문회 하시고 1월 3일날 취임하시고 제가 1월 13일날 중앙지검으로 갔으니까 약 10일 동안 모셨는데요. 장관님께서 부른 이유가 뭘까? 또 늘 검찰 개혁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검찰 내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 와가지고 검찰 개혁이 어떤 것이 문제 있는지 좀 듣고 또 내부에 가서도 바꿀 점이 있으면 바꾸고 여기 배우려고 왔는데 갑자기 불러내 버리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고 떨리기도 합니다만은 또 우리 존경하는 장관님을 뵀으니까 최선 지금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 얘기 잘못하시면 안 되거든요. 꽃 얘기해달라고 모신 겁니다, 사실. 지금 꽃 얘기 질문이 그러고 있는데 이래서 징계 먹는 거 아닙니까? 엉뚱한 대답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그 수사 한 건, 수사계 재판 한 건, 징계 3건, 도합 5관왕입니다. 이게 올림픽으로 말하자면 5관왕인데 분명히 말하자면 5성 장군입니다. 또 대단하시네요. 이성이 아니면 안 되겠죠. 5선 의원도 계시고 5선 뭐라고요? 5거나 우리 이성윤 검사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서시니까 좀 떨리시긴 한 것 같아요. 제 질문이 이제 꽃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그걸 말씀. 추미애 작가님을 어떤 꽃을 또 연상하게 하는지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보신지 해보셨는지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제가 싶어요. 꽃을 좋아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제 아내하고 꽃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야생화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아내가 제가 그 마약 탐지견이 그 마약을 찾아내듯이 제가 꽃을 잘 찾아준다 해가지고 제 별명이 꽃게입니다. 아내를 모시고 다니면서 저희 집에서는 저놈이긴 하지만 그 꽃을 좋아하는데 제가 우리 장관님에 관해서 한때 그 꽃을 보러 갔다가 아내한테 추미애 장관님은 어떤 꽃이 맞을까? 어떤 거 생각나냐? 저는 이렇게 사람을 보면 누구는 무슨 악어상도 하고 뭐 호랑이도 한다는데 저는 이렇게 사람을 보면 꽃하고 이렇게 연결을 지어보거든요. 그런 연상 작용을 한 15년 해왔습니다. 그래서 추 장관님에 대해서 아내하고 둘이 있다가 야 우리 추 장관님 어떤 꽃에 비유할까라고 동시에 딱 나온 게 금잔옥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잔옥대 아십니까? 금잔옥대. 예, 수선화라고 그러는데요. 제주도에 가면 그 금잔옥대 무슨 말이냐면 옥대 하얀 받침에 금잔 노란 그 금색 잔이 꽂혀 있는 것처럼 핀 수선화를 금잔옥대라고 합니다. 근데 왜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상상만으로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장관님을 금잔옥대에 비유했을까? 제가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추사 김정희가 180년 전에 그 제주도 대정에 유배를 와가지고 그 엄청 위안을 받은 꽃이 수선화입니다. 그 중에서 말모이라는 것도 있지만 금잔옥대도 제주도에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선화는 금잔옥대는 그 제주도의 엄청난 그 눈, 바닷바람, 모든 바다에서 물 이런 걸 다 이겨내고 2월달쯤에 핍니다. 그런데 이게 금잔옥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cm 정도 작은 키인데
그 모진 비바람을 풍선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추사 김정일은 그 금전한테 꽃을 보고 위안을 받았는데 저는 추장관님 생각할 때 그 모진 비바람을 불어도 그 아름다운 꽃을 펴려시는 높은 꽃자 우아하고 고아함 고요함을 제가 주목을 했고요. 추장관님이 그런 금전한테 꽃이 연상이 된다. 제가 살면서 사실은 만나본 검사님 중에 제일 높은 분이세요. 비록 징계는 받고 계시지만, 근데 사실 근데 검사와 꽃, 검사와 야생화 진짜 어울립니까? 보통 우리는 검사와 난동, 검사와 폭탄주, 검사와 특활비, 또 검사와 가발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저보다 더 시인 같으세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약간 좀 걱정되는 게 지난번에 그 조국 장관님 그 출판 기념회 나오셔가지고 한 발언 때문에 지금 징계 중이시잖아요. 오늘은 딱 요대로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징계 추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장관님 그 소설에 보면 소년원에서 뭐 만났던 그 청소년 그에게서 받았던 그 편지 얘기가 상당히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정말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게 무슨 뭐 설정 내지 허구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사실이기도 하다면서요. 그래서 그 편지가 혹시 저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까? 네. 특별히 병에다가 딱 꽂아가지고. 이제 소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간 좀 선입견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이 검찰 개혁이 중심 이슈다 보니까 법무부가 여태까지는 검찰 개혁 얘기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검찰청에 소속된 법무부식으로 거꾸로 이해가 돼 있었어요. 검찰이 워낙 파워가 막강하다 보니. 근데 실제 이제 법무부는 검찰청을 외청으로 거느리고 있다 뿐이고 이 권리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그 권리 의무를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법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제대로 집행이 되게끔 감독하는 최종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나자마자 출생 신고하면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권리 의무를 가지고 있고 설령 범죄로 인해서 재판을 받는다 치더라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당당하게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단지 나이가 어려서 이제 형사 피고인 이전에 소년원에서 이제 다시 재사회 교육을 받는다 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이 아니고 설날이었어요. 설날 그 제사 모시러 가기 전에 일부러 이런 새벽에 법무부 차관하고 가서 법무부 차관은 아빠를 하고 저는 엄마 역할을 하면서 애들이 집에 못 가니까 이제 가볍게 햄버거라도 좀 준비해서 가겠다라고 이제 일정을 세워서 이제 두 사람이 갔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여러 말을 많이 했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나고 애들한테 새해 결심들을 많이 세우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이 진짜 영웅이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여러분도 실수한 거다. 그런데 그 실수를 극복하면은 영웅이 되고 포기를 하면 포로가 되는 거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다. 그걸 돕기 위해서 여기서 여러분은 보호하는 거다. 국가가, 사회가 부모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잘 보호받고 나가서 자신감을 보이면 부모님이 너희들을 다시
포옹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그 팔뚝에 문신이 잔뜩 있고 그런 애들이 얌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몸이 스르르 풀리고 눈이 사랑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마주 앉아서 떡국을 다 먹고 이제 그 중에 한 아이가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저는 요리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제가 식당 문 열면은 초대하면 정말 오시겠어요? 이렇게 물어요. 아, 초대해주면 정말 가야지. 거기를 다녀오고 나서 이제 한 보름쯤 뒤에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이 편지예요. 그런데 그 편지 속에 제가 해준 말을 안 잊어먹고 다시 썼어요. 저는 저를 극복해서 저의 영웅이 되겠습니다. 저는 포로가 절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날 추운 겨울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십시오. 감기 걸리지 마세요.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너무 그 편지가 얘는 정말 남한테 대한 배려도 할 줄 알고 자기 사랑을 표현할 줄 알구나. 정말 얘는 극복할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봤어요. 그래서 이 병 속에 있는 편지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프로그램을 그거 소개하셨잖아요. 네. 저는 정말 갑자기 정말로 찡했던 게 네. 저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못 써놨어요. 아, 그래요? 나는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따뜻한 말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네. 이 말이 정말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네. 그에게 그 청소년에게 그 진심이 네. 전해진 것 같아가지고 네. 참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주십시오. 교도소라는 시설이 교정시설이라는 것을 사실 법무행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근데 싶습니다. 우리 검사장님 한참 앉아 계시는데 좀 아까워요. 네. 우리 지금 남 위원장님은 무슨 꽃 같습니까? 위원장님이요. 오늘 처음 뵀는데 딱 보면 이게 징계 안 받으시려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인품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 인품이 한자로 높을고 고매할매 1만 만점에서 책받친 분 고매한 인품 같아서 가을에 피는 그 구절초 정도. 알고 오신 거예요? 진짜 알고 오신 거예요? 모르고 오신 거예요? 오늘 처음 뵀습니다. 제가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서 뛰던 노사모 때부터 지금까지 구절초로 살고 있거든요. 오, 감독님. 진짜 이거 처음 뵀으니까 제가 또 생일이 음력 9월 9일이라 그때 약초로 쓰면 가장 좋은 꽃이 구절초, 야생초. 그러면 또 한 번 쪽집게 실력인지 아닌지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유건씨님은 어떻게 비유가? 오늘 유근신은 오늘 처음 뵀는데요. 생각나는 게 참 많았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네. 마음속에 약간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응어리지는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외모는 정말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네. 제가 책에다 냈지만 노루기가 생각이 납니다. 예. 노루기 어떻게 생겼나요? 노루기는 잎이 이렇게 노루기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꽃을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이게 소위 소빙하라 해가지고 추운 겨울에 일찍 피는데 그 꽃이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고요. 한번 댁에 가셔서 노루를 찾아보시면 어쩜 이렇게 날 닮았을까. 그 코스모스하고 비슷한 형태의 꽃 아닌가요? 노르기 다른가요? 코스모스랑 좀 다른가요? 전혀 다르고요. 네. 작은데 닮은 것 같은. 리틀 자이언트. 근데 우리 기성윤 검사님이 달리 보입니다. 갑자기 지금 피 튀기는 장아리에서 향기로운 꽃잎으로 넘어가는 갑자기 꽃은 무죄다도 선전이 되는. 소설의 구조랑도 딱 닮았네요. 이 소설도 정말로 막 불쾌한 길고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다가 딱 빠져나오는 기분이 있거든. 다 읽다 보면 마지막에 그 희망. 네. 뭐라고 했죠?
로즈마리. 예, 로즈마리 추가되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참 얘기가 꽃 얘기 참 누군지 이 기획 잘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오늘 추미애 작가의 장아리 출판기념회에 오면 정말 이 무도한 검찰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격하게 해내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신 기자님들이 여기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근데 본문 내용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아리. 장아리 읽지 않은 분들 앞으로 읽지 않은 사람, 읽은 사람으로 구분되는 날 올 겁니다. 지금 서울의 봄을 본 사람, 아닌 사람으로 구분되듯이 어떻다고요? 장아리를 읽은 사람, 장아리를 읽지 않은 사람. 맞습니까? 네. 끝으로 우리 그 두 분도 한 말씀씩 해주고 저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두 분 한 말씀, 좋은 말씀 해주시고 끝으로 우리 추미애 작가님의 좋은 말씀 듣고 오늘 이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저 얼떨결에 여기까지 불려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자리를 빛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들과 함께 이 저녁을 보내게 된 것 아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장관님을 지지하지 않겠습니다. 장관님을 의지할 겁니다. 그리고 장관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장관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함께 헤쳐나가는 이 삶을 자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장관님을 갑자기 불러왔지만 장관님 평소 존경하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장관님을 잠깐 모셨지만 우리 장관님 식사를 할 때 되면 제가 몇 번 기회 있었는데 이렇게 샐러드나 국이 나오면 퍼서 먼저 주세요. 꼭 우리 누나나 우리 엄마가 하시는 것처럼 그런 정말 따뜻한 마음씨가 있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때 갔을 때 어떤 분이 야, 너 큰일 났다. 장관님 어떻게 모시려고 그러냐 하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장관님이 이런 인간적인 따뜻한 분이 계시다 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왔으니까 징계는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꼭 드릴 말씀은 이 장아리를 보니까 꼭 여러분께서 장아리를 좀 많이 봐주시고 그렇게 장아리를 많이 봄으로 인해서 야생화 꽃의 향기가 말리 퍼지는 날 망나니 칼춤추는 저 무리한 자들의 시간. 잠깐만요. 야생화 이거. 당신은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이제 책 아까 교정 안 됐다 하나 발견을 하셨는데 다시 교정해야 되겠고요. 교정까지 다 마치고 나니까 영화가 하나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에 대해 5번째 파도라는 영화를 봤어요. 60세가 넘은 수영 선수인데 수영 선수가 그냥 단순히 아니고요. 언어학자이기도 하고 이게 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쿠바에서 플로리다까지 가로질러서 그 해협을 수영하기로 작정을 했더니 아무도 믿지 않아요. 나이 60 넘어서 20대에도 실패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모두 다 반대할 때 여자친구가 집까지 저당 잡혀서 돈을 빌려주고 같이 이제 코치 역할을 해주면서 한 4번 실패하고 5번째 할 때는 나이가
64세였어요. 60세에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로즈마리 그 꽃말은 셰익스피어가 그 사랑, 기억, 또 열정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이 책에 셰익스피어의 말이 나옵니다. 초반에 2편에 이렇게 나오죠.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2016년에 촛불광장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정치가 잘못돼 가지고 검찰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그럼 우리 보고 또 고생하라는 말이냐, 억울함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장하리로 위로받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야. 아직 끝 안 냈어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다 끝내면 이 고생도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이야. 이렇게 받아주시고 다시 우리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희망을 꿈꾸기 바랍니다. 저 끝으로 또 공지를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양정숙 의원님 오셨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오셨네요. 이회자 전 청와대 행정관, 선임행정관 오셨습니다. 예.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이 장하리 했어요. 장하리 출판 기념회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돌아가시는 길 조심해서 가시고요. 끝으로 여기 우리 추 대표님하고 추 작가님과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 하시면 돼요. 우리 어르신 저기 손을 번쩍 드셨는데 일단 이 행사 모두 마치고 말씀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오늘 출판 기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항아리 독후감 그 공모를 하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독후감 꼭 제출해 주시고 여기 출판사에서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